자, 빅테크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EPS 값이 3.65로 예상치인 3.37보다 훨씬 잘 나왔죠. 그런데 오늘 좀 장이 안 좋아서 처음에는 한 8% 정도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한 4%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거는 메타 같아요. 메타 같은 경우는 11%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요. 일단 EPS 예상치 5.9였는데 실제값이 7.14. 그러니까 예상치를 거의 20%나 상회하는 말도 안 되는 서프라이즈를 내줬어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벌 수가 있는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오늘은 메타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AI 투자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빅테크들 실적 발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저번 실적 발표 내용과 진짜 그냥 똑같습니다.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AI로 돈 벌고 있냐? AI에 계속 투자할 거냐? 이 말을 지금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마다 빅테크 CEO들이 나와서 우리 AI로 돈 벌고 있다. AI에 계속 투자할 거다. 요거만 앵무새처럼 2년째 반복 중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보시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이 애저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클라우드 사업부만 전년 대비 23% 오르는 기염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서 34% 올랐는데 아직 아마존은 실적 발표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AI로 인해서 클라우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뭐 이것도 자세히 말하면 정말 긴데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AI의 수요가 클라우드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메타인데 메타의 매출은 거의 대부분 광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AI를 쓰니까요, 맞춤형 광고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AI가 내 취향을 정확히 알고 광고를 완전 초개인화해서 타겟팅해준다. 그래서 광고 노출수가 플러스 11% 올라갔고 광고 평균 단가가 9%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량과 가격 모두 올라갔으니까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겠죠? 실제로 한 추정에 따르면 ROAS, 광고 금액 대비 매출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4배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광고주들이 $200를 투자해서 광고를 집행해서 한 $300 정도 수익을 냈다면 이제는 뭐 $1000씩 수익을 낸다는 말이죠. 그러면 메타를 안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구글이나 아마존도 똑같이 이용하고 있고 요새 유행하는 뭐 엠러빈이나 다른 AI 광고 플랫폼들도 초개인화된 광고를 꽂아주기 때문에 이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AI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인 거죠. 자, 뭐 이거 말고도 얘기할 건 많았는데 결론은 딱 한마디예요. AI로 수익 잘 벌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나와야 돼요.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24년 2분기 자본 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된 세 기업을 위주로 가져왔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63% 올랐고 메타가 진짜 미쳤습니다. 메타가 그냥 미친 듯이 돈을 쓰고 있어요. 107%라는 말도 안 되는 거의 2배 가까이 더 썼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글도 꽤나 많이 올랐어요. 70% 정도 돈을 더 썼다. 결론적으로 분기 대비해서도 AI 인프라 투자는 급증했다라고 보는 거에 맞겠죠. 자, 이건 2분기 자본 지출을 맞고 이번에는 연간 자본 지출 목표를 보겠습니다. 이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할 때마다 25년 자본 지출 전망을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할 때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800억 달러, 하나로 치면 이제 한 110조, 120조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660에서 720억 달러. 얘도 이제 하단을 한 30억 달러 더 올렸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해도 750억 달러가 이제 예상치였는데 막상 이번 실적이 발표되니까 100억 달러 더 늘리겠다. 이게 실적을 발표하는 분기마다 자본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만큼 쓸 건데 했는데 그 다음 분기는 야, 우리가 틀린 것 같아. 좀 더 쓸게. 그 다음 분기 되면 우리가 또 틀린 것 같아. 조금 더 올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빅테크 4개사 투자액이 3,200억 달러. 와, 이 말도 안 되는 돈이죠. 거의 하나로 400조가 넘는 돈을 쓰고 있다는 거. 이게 전년 대비 40%가 는 수치잖아요. 근데 내년에도 한 30% 이상 늘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AI 인프라 투자액의 상당수는 사실 엔비디아 블랙엘 칩을 사는데 쓰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시면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왜 자꾸 GPU, AI 인프라 이렇게까지 투자하는 거냐? 솔직히 몇백 조씩 쓰는 게 말이 안 된다. 제가 여기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들이 본인들의 GPU를 다른 회사에 빌려다 주고 돈을 얼마나 받는지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일단 시간당 비용 같은 경우는 많게는 $8 정도 받고 정말 작은 데는 이제 $3 정도 받는데 빅테크일수록 얘네 가격이 좀 비싸요. 단가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고 이 계약 조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최근에 코어웨이브 같은 네오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3까지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빅테크는 한 $5 이상은 받을 거예요. $5라고 가정하고 가동률을 이제 50%라고 추정해도 여기 24시간 곱하기 365를 하게 되면
연간 GPU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나오겠죠. 이게 대략 3만 불 정도 돼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전기세, 감가상각, 이자 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거 좀 빼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GPU가 하나에 얼마면요. 이 GB200 칩 기준으로 대략 요새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한 6만 불 정도 하는 걸로 알아요. 이것도 물론 추정이고 조건마다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계산해 볼 때 엔비디아 칩 하나 사면 2년 만에 본전은 뽑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CEO다. 이 GPU 사고 싶습니까? 안 사고 싶습니까?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가 우리가 GPU만 더 있었으면 매출이랑 순이익 더 올릴 수 있었는데 공급이 제한돼서 우리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CEO들이 2년째 지금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AI 수요가 폭발한다. GPU 수요가 폭발한다. 데이터 센터 더 지어야 된다. 자, 이 말을요. 지금 2년 반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방송을 해왔고 이 CEO들이 2년 반 동안 지금 엔비디아 GPU 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좀 답답한 게 이런 말을 지금 2년 3년째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도 진짜 답지를 다 알려주고 있는데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야, AI 거품이다. 이거 AI 수익성 없어서 이제 끝날 것이다. 정말 가끔 어지러질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년째 똑같은 말을 했고 앞으로 단기적인 방향도 최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나 그들의 동향을 보았을 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일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요, 이제 그 빅테크들은 본인들이 이제 AGI 신에 가까운 존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잔뜩 심취해 있다고 해야 되나? 요새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의 행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AI에 미쳐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이분이 좀 메타버스 때도 그렇고 한 다섯수 앞을 내다보시는 것 같아요. 이 reptilian이라 그런가? 어쨌든 이 reptilian 형님이 아마 한 올해 내년까지 한 100조 이상을 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빅테크들의 CEO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군비 경쟁, 뒤처지면 죽는다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신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엄청 취해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좀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맞이할 국면은 인류 역사상 없었던 수준이에요. 일반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나올 초지능을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어찌 보면 노동의 종말일 수도 있고 생활 양식의 변화, 그걸 넘어서서 이제 죽지 않는 법이라든지 진짜 인간의 뇌를 업로드한다는 뭐 그런 상상도 충분히 가능해지죠. 뭐 공상과학 소설이냐고 물어보실 텐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머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오늘 중요한 거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일단 PCE 지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코어 PC 같은 경우는 2.8%가 나왔고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2.6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0.1씩 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9월에도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아마 시장을 좀 꺾은 강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상품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최근 3개월치를 연율로 봤을 때 3.7%가 올랐습니다. 그 예전에 인플레이션 악몽을 떠오르게 할 만큼 강력한 물가 상승이 있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관세 때문이에요. 관세가 발효될 걸 이미 예상을 하고 사람들이 먼저 상품들을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형식인데 일단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이 관세 효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내년 6월쯤에 3.3%딱 찍고 연말까지 2.7%로 다시 급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사실 주식시장에 좋을 일은 없어요. 왜냐면 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가 일시적이라면 다시 또 금리를 낮출 여지가 생기는 거죠. 물론 이거는 지금 판단하기 너무 이릅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관세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대략 한 16%에서 17% 정도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17% 부담이 소비자한테 얼마나 전가되고 기업들이 얼마나 흡수하느냐, 자,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를 지금 예측하기엔 너무 어려워 보이고 중간중간에 변수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이거는 주식시장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할 리스크, 변동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을 아예 떠날 게 아니라면 이 리스크는 지금 계속해서 한 1, 2년? 뭐 트럼프 임기 내내 갈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산업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AI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떤 AI 관련된 기술들이 나와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이걸로 어떻게 시장을 지배하는지, 테크 트렌드적인 부분과 기업의 재무, 펀더멘탈과 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업하고 팔로우해야지만 현재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떡칠된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쉽게 말을 했지만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전해드리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발빠른 테크 기업 분석 및 AI 신기술 분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